어, 그때 김은우 씨가 이제 법방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두 명이 저한테 계속 붙어서 약간 좀 야한 미션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연습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덩치 엄청 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여성이 자위하는, 다리 벌리고 자위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하는 척 하는 미션인데 저한테 진짜 직접 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하는 척은 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걸 막 빨아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다고, 너무 싫다 계속 거부를 했더니 아 그래? 이러더니 자기가 혼자 흥분해서 저희 집 화장실에서 혼자 해결을 하고 오더라고요. 아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팬더TV에서 뭐 바가둥으로 활동했던 아둥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일반직 한의원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사기를 당해서 이제 그 부업을 계속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스타 SNS 그 DM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남상규라는 이제 그때 팬더TV에서 짱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BJ인데 그 BJ가 저한테 그냥 이제 인터넷 게스트로 앉아서 있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갔죠. 근데 인터넷 방송이 뭔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게스트 같은 걸로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계약서도 쓰고 신분증도 가져가서 이제 거기 갖고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좀 성인 방송이었었던 거죠. 근데 게스트 부업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네. 이게 성인 방송, 그러니까 그런 말로 법방이라는 고지는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게스트로 일반 방청객 같은 그런 생각을 했지. 저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막 큰 스킨십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가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남상규가 맥주 술 같은 걸 막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집에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거절하다가 그냥 마셨는데 그 뒤로부터 좀 뭐라고 하지? 반항하기가 힘들고 제 몸이 좀 너무 힘든 거예요. 술을 어느 정도 양을 마셨길래 몸 가누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주량이 진짜 좀 셌어요. 그 당시에 막 되게 소주 한 두세 병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맥주를 먹고도 좀 안 좋다 그러면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너가 계약서도 썼으니까 이거 끝까지 안 찍으면 집에도 안 보내주고 위약금도 뭐 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때는 분명 영상 유출이 없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는 영상이 이제 너 유출될 수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유출 갖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으니까 저 인스타그램에 아빠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빠랑 제 지인들한테 다 뿌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저 뭣도 모르고 10회를 했으니까 일단 2회까지는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 그 영상을 퍼뜨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남상규가 부를 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주소를 찍고 가보니까 윤가호 씨, 그 윤은배 씨 집인 거예요. 그분이 이미 방송을 또 키고 있었어요.
키고 뭐 게스트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남상규가 저한테 이게 마지막이고 내 말만 다 들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 방송을 본 적도 없고 무슨 방송인지도 몰랐는데 직감적으로 좀 이렇게 뭔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저한테 이거 하려면은 술을 좀 마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술 먹고 그냥 소통 얘기 좀 하면 돼. 그냥 좀 거칠게 나갈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거칠게가 뭐냐고 했더니 욕 좀 하고 뭐 이런 거 괜찮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거친 거면 나 알겠어요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술을 마시고 또 엄청 취한 거예요 제가. 이 취하는 느낌이 평소에 내가 취하는 느낌과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받아요. 근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심한 게 술을 취하면 내가 술에 취했다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했다는 자각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냥 꿈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몽롱한 수준이 좀 너무 심각하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방송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고 알았을 정도로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남상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이 다 끝나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윤은배한테 뭐 너가 BJ를 하고 싶다고 해라. 계약만 이거를 뭐 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은배가 이제 김은우라는 대표님을 이제 그 다음날 그 무슨 사무실 같은 데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가봤더니 그 김은우라는 대표가 저한테 BJ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려면은 뭐 좀 이쁘장하게 생겨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 하면서 좀 잠깐 다른 데로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BJ는 몸선이 이뻐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좀 속옷 빼고 다 또 탈의를 시켰어요. 벗었어요. 몸에 문신도 있고 좀 무서우니까. 근데 또 제 몸을 되게 지적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막 몸이 울그락불그락하다, 통통하다, 막 팬티를 왜 그런 걸 입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일단 알겠어, 너 정도면은 BJ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남상규한테 이거 꼭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것까지만 자기가 마지막으로 요구를 들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솔직히 계약서를 좀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이거 그냥 빨리 사인하라고 계속 재촉을 했어요. 거기에 윤은배도 있었고 남상규도 있었고 김은우도 있었고 다 이제 심지어 다른 직원들까지 있으니까 자세히 막 볼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지어 직원들도 좀 다 무섭게 좀 생기고 다 그런 사람들이랑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때 바로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바로 이제 저한테 이사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원래 일산에 살았는데 서울 지리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주소를 찍고 그냥 가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김은우 밑에 직원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진짜 샤워하고 있어도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고 그냥 밥 먹고 있어도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 프라이버시 없이 계속 들어오고 막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네. 저 몰래 나갔어요. 나가서도 혼나가지고 전화로 막, 너 왜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나가지고, 저는 진짜 밖에서 밥 먹을 때도 죄송하다고 하고, 씻을 때도 죄송하다고 하고, 밖에를 잘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 6일에 1회당 8시간을 해야 되는 엄청 긴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나 뭐 사전 설명에는 법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저는 방송을 키고 그냥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미션을 시키는 대로 연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연습을 시키는데 되게 막 이상한 자세를 막 엄청 시키는 거예요. 막 야한 자세, 막 엎드리는 자세나 막 그 약간
다리 벌리는 자세 막 이런 걸 엄청 시키더라고요. 직원분 한 명은 문신이 있고 머리도 밀었고 나머지 한 분은 키가 180이 넘고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그 좁은 데서 너무 무서워서 그 일단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첫 방송이 됐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저보고 왜 너가 법방을 하냐, 그냥 음악방송 해라, 이런 시청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은우 씨가 보시고 방송 끝나자마자 저를 또 그 직원들 보내서 또 강제로 사무실로 갔어요. 너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똑바로 안 하냐, 회사를 믿지를 못하냐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그게 또 새벽 한 1-2시 정도였는데 1시간 내내, 1시간 넘게 내내 이제 혼났어요. 혼나가지고 이제 2주 정도 그냥 계속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왜냐면 이제 컴퓨터도 원격으로 계속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한 시청자가 매니저였는데 좀 봐주겠다고, 저한테 좀 도와준다고 오픈 채팅방을 파가지고, 근데 저보고 너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들어 보이는데 왜 8시간씩이나 해? 방송을? 근데 무조건 8시간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너 혹시 엔터 사람이냐, 근데 8시간 이게 말이 안 되는 시간이다, 이게 너무 과학적인데 혹시 너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조금 안 좋은 거 뭐 증거 같은 거라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 와중에 원격으로 제 채팅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원격으로 계속 감시를 했어요. 제 방송하고 있는 그것을.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이 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톡을 자기 맘대로 확인을 하더니 오픈 채팅방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뭐야, 왜 회사를 좋지 않은 얘기를 하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네? 이걸 보고 이제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아예 끊어버렸어요. 지금껏 그러면 이제 성인 방송을 하면서 네. 강제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네. 이쪽 일당들은 위약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계약서에 2억 8천만 원인가가 쓰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사무실을 갔는데 저한테 이 위약금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비밀유지도 깼다, 남에게 얘기를 했다, 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그때 온갖 욕설을 하시면서 저한테 너가 만약에 자살을 해도 이 위약금을 너의 부모가 안 되면 자식까지 물리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억 단위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 90억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자기의 인건비, 너한테 들어간 뭐 직원들의 인건비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그걸 다 계속 물리게 한다고 한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죠. 그렇게 해놓고서 제 모텔에 감금을 시켰어요. 또 모텔을 데려갔는데 제가 어딘지 모르죠. 왜냐면 깜깜한 큰 차를 타고 어디 가가지고 그 새벽에 저한테 방을 하나 잡아주고 자기네들이 이제 1층 카운터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 카운터로 내려와서 연락을 계속 꼬박꼬박 받아라. 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핸드폰도 뺏어가지고 나중에 초기화시켜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핸드폰도 없고 그 모텔은 또 심지어 인터넷도 안 되고, 근데 급여를 계속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막 이러니까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이 다 발생하는 상황에도 남상규랑 이 윤은배는 연락이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뭐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 감금을 당하고 이제 한 1박 2일 정도 모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다시 아까 그 전에 저희 집으로 비밀번호 바꾼 걸로 이제 알려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너 안 되겠다,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겠다 이러더니 이제 다 아예 직원들 숙소로 옮긴 거예요. 엄청 쬐끄만 방에. 그리고 계약서도 다시 썼어요. 더 노예 계약을 더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쬐끄만한 단칸방에서
한 5개월 정도 방송을 계속 감시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직원들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때 몰래 도망을 쳐서 나왔어요. 그 1월달 처음 김하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2월달부터 다시 바가둥으로 방송을 한 거거든요. 팬더TV에서. 근데 5월 말까지 총 회사가 7천여만 원 정도를 정산을 해갔어요. 한 6,900 정도 되는데 근데 저한테 그 기간 동안 5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씻을 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못 먹어서 한 44kg까지 빠졌어요. 지금이랑 거의 많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이게 너무 못 먹으니까. 근데 주 6일에 또 8시간씩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피폐해져서 정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반직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밖에 나가면 그냥 기절부터 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뭐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 남산교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사실 나 당한 거다. 나 원래 돈 받기로 했는데 뭐 김은우한테 돈도 못 받았다. 나도 김은우한테 사기를 당했다. 몰랐다. 근데 윤은배도 뭐 자기 그때 당시 윤은배도 몰랐다고 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김은우에 대한 정보를 또 윤은배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피해자니까 우리 회사에서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너가 김은우를 잡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또 어차피 주 5일에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되고 굳이 벗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일반 방송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김은우를 잡게 도와주겠다. 같이 하자. 근데 여태까지 김은우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꼭 화보 촬영도 같이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화보 촬영이 저는 계약서에서는 무슨 셀카라고 쓰여 있는데 계속 수위 있는 걸 찍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그 화보라는 게 라이키라는 어플을 통해서 네, 맞아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런 구조나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설명이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이 멤버십을 막 알아서 짜줄 테니까 너는 그냥 그걸 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멤버십 내용이 돈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영상통화도 해야 되고 뭐 사진도 뭐 주기적으로 좀 수 있는 걸 줘야 되고 영상도 서비스를 줘야 되고 이걸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을 짜놓고 저희 보고 찍으라고 이거잖아요. 그럼 그 영상통화라는 건 뭐예요? 솔직히 영상통화 같은 게 1분당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영상통화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너무 하기 싫으면 뭐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안 하면 되긴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딱 켰는데 남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막 보게 된다든가 이건 근데 솔직히 제가 원치 않는데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만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댄스를 할 때 다른 어떤 여성분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분도 이제 데일리만 찍겠다 그랬더니 알겠어? 해놓고서는 계속 이제 수 있는 걸 요구를 하고 이제 자기가 잡지 않은 채팅 같은 것도 이제 잡아서 나 자위 영상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채팅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짰으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찍어라 약간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이제 불의예상으로 이제 이런 성인 방송 네네. 계약서 하나에 잘못되는 거 네. 성인 방송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많이 후회하시죠? 엄청 후회해요. 저는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그때 짱구 방송 그 계약서 전까지로 돌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거기까지 멈췄으면 했는데 전 그 윤가오 영상이 지금 좀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1대1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그 차마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마주하고. 근데 당연히 자극적이겠죠. 막 엄청 아프게 때리고 각적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제가 원해서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상이 아직도 떠들고 있으니까 솔직히 두 번째 윤은배랑 계약했을 때도 그 사람을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김은우가 너무 잡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김은우는 안 잡혔어요. 저는 진짜 한이 맺히죠. 아이가 있으시죠? 네, 지금 9살이에요. 사실 이런 부업을 찾게 된 이유도 네. 아이 먹여 살려야 돼. 네, 그때 양육비가 급해서 부업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결국에 나중에 김은우한테 사기당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딸 생일이라도 좀 챙기게 해주라. 씹었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김은우도 아이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 딸 생일 챙기게 해달라는 말도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모자이크도 안 하시고 용기 내서 나오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솔직히 많은 지인들이 제가 방송을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방송을 할 때 워낙 시청자들이 많기도 했고 워낙 유포된 게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나 나중에 커서 딸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제가 공개를 하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솔직히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건데 혼자 속을 썩이면서 그냥 그 시간을 감내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갇혀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불공정 계약이나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셨으면은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얼굴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윤은배, 김은우, 그리고 남상규 이 세 명은요, 그 존재하는 그 어떤 처벌도, 법적인 처벌, 도덕적인 처벌, 그 모든 거를 다 받는 거를 끝까지 보고 싶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윤은배라고 하고요. 33살입니다.